왜 서울을 관광지로 만드는가 했어요. 하나는 죄가 아니지만 구경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걸어다니는 서울. 전 이런 컨셉을 많이 그동안 했단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로는 강남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오가면서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의 장입니다. 네. 서울 사시고요. 예. 서울 시민이시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예. 그 내년에 예. 뭐 보궐선거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이벤트고 예. 또 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꼭 찾아와야 되는 예. 그런 그쵸. 선거기도 합니다. 우리 노 작가님 보실 때 뭐 그 보궐선거 왜 생겼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뭐 배경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차치하고 이 서울시를 위해서 예. 뭐 진영을 떠나서 예.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서울시를 맡아서 앞으로 끌고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또 그런 바람 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니면 제안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제가 출신지는 경기도 부천이고 이제 서울에 산 지는 한 10 몇 년 됐는데 네. 가장 아쉽다기보다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서울을 관광지로 만드는가 했어요. 그것도 관광지가 외국인도 아니고 강남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관광지처럼 강북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강북에 살고 있는데 뭐 가난한 동네가 있으면 가난하고 이제 낡은 동네가 있으면 저는 온갖 종류의 낡은 집에 다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광지라면 예를 들면 북촌 마을 뭐 이런 북촌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제 빈곤한 동네, 달동네, 흔히 말하는 달동네 같은 데 있으면은 그런 데 살면 굉장히 피곤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차를 사는데 주차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고 막 남의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의상하고 이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건 다시 토지를 구획도 하고 뭐 이렇게 새로 올리고 해가지고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잘 닦여져 있는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DSLR 가지고 이제 카메라 찍고 가는 뭐 삶의 정취가 느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것으로 바라봐서 동네를 다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벽화를 그린다. 뭐 예술가들의 뭐 재능 기부로 벽화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구경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가난에는 인간적인 따스한 면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세요 라는 식의 태도로 서울시장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젊고 어쨌건 학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젊은 고학력자인데다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많이 받아서 사회적 발언까지 하고 있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 서울의 낙후된 지역에 함께하고 있을 때 이분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장은 왜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가? 왜 이분들의 삶을 자신이 보기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차원의 문제 이전에 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막 뭐 영끌에서 부동산 집 사고 막 이런다고 이제 그걸 또 막겠다고 대출을 가로막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투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불로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가능하고 거기에 나름의 일리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서울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거죠. 네. 서울이 조금 더 따스하면서도 치열한 삶의 공간일 수 있는 네.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토목 건축을 하고 또 도시공항을 좀 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인프라, 인프라죠. 인프라스트럭처, 라이프라인. 예.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서울의 길을 좁히지 않습니까? 차 못 다니게. 이제 미래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제 하늘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나르는 드론 뭐 이런 것도 어반 에어 모바일 모빌리티, 그래서 UAM 같은 게 이제 나온다고 해서 언젠가는 도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미래 시대는 속도고, 그게 속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산이고 그런 시대인데, 차가 막혀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오면 차를 세울 데가 없게 주차장을 없앤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걸어 다니는 서울. 전 이런 컨셉을 많이 그동안 했단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삶을 살 때 걸어서만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뛰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전차를 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갖고 있는 차를 몰고 짐을 싣고 이동을 해서 차를 세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삶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오히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내 이제는 건설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지하 100m, 200m에도 도심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땅을 파서 많은 차들이 정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걸어 다닐 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게 녹지를 만들어 주지만, 열심히 빨리빨리 속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한텐 그런 속도전을 할 수 있게, 저는 동경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수도고속도로입니다. 수도고속도로를 타고 정말 나리따에서 시내를 들어오고, 로컬길과 그 정말 뭡니까, 이 고가도로가 고속도로로 돼 있는 그 일본의 동경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정말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면 속도는 속도대로, 또 릴렉스한 보행은 보행대로 함께 공존하는,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해가 아니라 다양한 삶을 각자의 어떤 생활 패턴과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 그리고 이제 밀어붙인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에 진저리를 내셨던,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군사독재 정권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남아있었던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에 시달리면서 유년기를 보냈던 저의 또래의 이제 워라밸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제 여유 있는 삶, 느긋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의 것에 감성적으로 많이 부응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흐름을 읽었고, 거기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무언가를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100% 느긋한 삶만을 원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로라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몇백 년 된 길, 그 길을 갑자기 차선을 줄이더니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선 하나를 빼가지고.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종로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빠졌지만 종로 3가에 있는 그 을지로지만 아무튼 그 라인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공업단지가 있고 더 나가서 종로 5가로 가면은 시장이 있고 네. 약전상이 있고 거기서 동대문으로 나가면은 이제 세계 최대의 의류 생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종로는 강남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오가면서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의 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특히 네. 이 의류 같은 경우 의류 그쵸. 물류는 오토바이에 속도죠, 의존하니까. 속도.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느 날 뭐 시민사회와 일절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더니 당연히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막 어영부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는데 사실 그렇게 느긋함과 여유를 추구한다는 방향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속도전하는 것 자체가 거울에 비춰진 군사독재 시절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뭔가 반대로 하려니까 예. 너무 또 극으로 가서 그쵸. 예, 진짜 그 극과 극이 예, 공존하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예. 그만큼 다양한 삶을 형편에 맞게 예. 살 수가 없다 예. 하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맞습니다. 예. 그런 서울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가치관을 잘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만리제에서 남대문 넘어가는 예, 그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것도 사실 지금- 산업도로, 예, 봉제도로, 예, 정말 봉제상들이 예. 거길 통해 가지고 하루에 5만 대가 예, 통행을 했던 도로인데 거기에 이제 그 도로가 낙후됐다. 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길을 만든 거거든요, 보강해서. 예.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이제 반대를 하고 예, 조사를 해본 결과 보면은 그 당시 고가도로가 그냥 금방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 안전등급 D등급입니다. 예. 2등급까지 있는데 예. D등급 보강하면은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D등급인 그 도로는 고가도로는 폐쇄를 시켰고 그 옆에 있던 염천교 예, 거기도 D등급이었는데 예. 그건 20억 돈을 들여서 예. B등급으로 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도 차가 다니고 저는 그게 정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